안녕하세요.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결혼 1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제 나이는 33살이고 남편은 35살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고 6시에 퇴근하는 저와 달리 남편은 일주일에 4번은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야근을 하고 있고 가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근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퇴근 시간은 거의 11시 정도이며 워낙 늦다 보니까 저녁 또한 혼자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적응 안 되고 힘들었지만 서로 열심히 벌어야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몸으로 퇴근을 했는데도 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려 노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제 눈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11시 반쯤에는 도착하곤 했었는데 새벽 1시쯤 도착을 하거나 금요일에는 야근도 없는 날인데 최근 들어 야근을 한다면서 거의 일주일 내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아무리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지 않은 회사 운영 방침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그런 저를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화를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인원 감축으로 인해 더 많은 일들을 담당했다는 말을 하면서 이해해달라는 남편에게 더 이상 화를 내기도 그랬지만 가끔 야근이 없는 날이면 함께 시간을 보내려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행동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자주 만지고 다른 생각에 빠져있는 남편 때문에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별거 아니라며 회사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런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자려고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세차를 하러 나가야 한다며 급하게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는 당황스러워 늦은 밤 무슨 세차냐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남편은 회사 차에 문제가 생겨서 다음날 자기 차를 타고 미팅을 하러 가야 한다면서 물만 뿌리고 급하게 온다는 말을 하며 나갔습니다. 정말 이상한 행동들의 반복 때문에 걱정도 되면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는 남편이 걱정이 돼 생각보다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고 전화도 놓고 나가버린 바람에 답답한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데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얼음이 든 상태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며 웃으면서 나왔고 신발을 고쳐 신고 일어나면서 저를 보고 놀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급하게 옆집 현관문을 닫으면서 제 팔을 잡더니 자기가 다 설명을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저를 재빨리 밀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왜 옆집에서 나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내 두 눈으로 모든 걸 봤는데 뭘 더 설명하겠다는 거야? 세차하러 나간다고 해놓고선 옆집에서 나와 어떤 여자길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야?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 그동안 집에 늦게 들어온 이유가 다 옆집에 살고 있는 여자 때문이었어. 아주 다정하게 인사하면서 나오더라. 그렇게 그 옆집 여자가 좋았냐?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이 나쁜 놈아. 이대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어떤 여자인지 당장 얼굴 좀 봐야 되겠네. 아 잠깐만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거 절대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두고 어디를 가겠어.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치밀었고 배신감에 용서할 수 없어 저를 말리고 있던 남편을 뿌리치고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힘차게 두드리며 당장 문 열라고 소리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저를 계속해서 진정시키려는 남편을 밀치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그 문을 잡고 활짝 열었으며 돌이치며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저보고 누구냐고 말을 함과 동시에 남편에게 여보 어디 갔다 이제 왔어 라고 하면서 저를 밀치며 남편을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순간 멈춘 상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본 광경은 현관에서 나온 사람이 여자이긴 했으나 70이 넘은 것 같은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께서 남편에게 여보라는 말을 하며 껴안은 모습에 너무 당황했던 겁니다. 남편은 저를 보면서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남편의 팔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집에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중학생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를 하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 제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고 있던 여자는 집에 없었고 할머니께서 남편의 손을 잡고 계속 여보라는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앉아 있으라며 할머니를 방 안에 모셔드리고 조용한 자리 애학생과 함께 셋이 앉았습니다. 남편이 어렵게 꺼낸 말을 듣고는 너무 놀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숨기려고 한 건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당연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나 또한 정신없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 나도 처음 여기 이사와서 알게 되었는데 내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옆집에 계셨던 할머니께서 나를 보더니 갑자기 여보라고 외치며 눈물을 흘리셨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있던 학생은 할머니께서 치매라는 말을 하며 힘겹게 나를 잡고 있던 팔을 떼어놓고 집으로 들어간 게 처음 만나게 된 날이었고 그런데 퇴근이 늦던 나를 밖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를 보게 되었고 곤란해하는 학생에게 모든 상황을 듣게 되었지. 이 집에서 5 식구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 남편분과 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퇴근 후 집에 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 그 충격으로 원래 치매를 조금씩 앓고 계셨던 할머니께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셨고 할머니를 모시던 며느리는 남편도 세상을 떠나니 더 이상 이 집에 있기 싫다며 자기 딸인 학생을 남겨두고 사라져 버렸지. 이런 상황을 나에게 모두 말한 학생과 나를 남편으로 생각하는 할머니를 모른 척 할 수 없게 된 거야. 말 못해서 미안해.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여기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당신이 알게 된다면 남의 집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을 할까봐 숨기고 있었어.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학생은 저에게 병원에서 듣게 된 말을 꺼냈고 할머니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늦은 저녁 남편이 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아저씨를 불렀다며 많은 오해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모든 말들을 듣고서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나오시더니 남편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보고 싶었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자기를 두고 떠나지 말라며 남편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할머니를 진정시켜주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 할머니를 눕혀드렸습니다. 좀 진정이 되셨는지 잠이 든 걸 확인하곤 남편은 집에 들어가자는 말과 함께 학생은 감사하다며 저희에게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고 남편은 괜찮다고 무슨 일 있으면 다시 연락하라고 말을 하곤 지친 모습으로 현관에 나섰습니다. 집에 들어온 저희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그래도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말을 꺼내면서 남편과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랜 대화 끝에 내린 결정은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였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몇 달 동안 저희 집과 옆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저 또한 이런 상황에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는 학생이 걱정돼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등 돌리고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저와 남편은 도움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할머니께서 급격하게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셨고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짐과 동시에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런 모습에 1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해왔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학생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할머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말을 하면서 조용히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끝이 났는데 무언가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지울 수 없는 감정에 한참 동안 생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홀로 남겨진 학생이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도 굶고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음식을 준비해 배를 눌렀고 문을 열고 저를 반갑게 맞아준 학생의 집에서는 혼자 외로이 식탁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 준비해온 음식들을 식탁에 펼치며 앞으로 나도 혼자 저녁 먹는 거 싫었다며 저녁만큼은 같이 먹자고 말을 꺼내면서 학생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지만
예전부터 엄마는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셨다며 아마 다른 남자 생겨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과거에 있던 가정사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줘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학생 주위에는 이제 가족도 없고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자기 앞가림할 정도까지는 옆에 있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고 저도 남편의 말에 반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서로가 어색한 상태이고 모두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저희 삶에 찾아온 학생의 운명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행동 잘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하나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또한 이제 결혼 1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좀 두렵기도 하네요. 일단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인생 경험이 많으신 여러분들께서 관심의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엄마는 정말 여러분의 엄마이신가요? 전 단 한순간도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초반부터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 저희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매우 가난한 집이에요. 저희 가족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평 남짓한 아파트, 방도 작고 특히 제 방은 없어서 저는 저희 집 거실을 방으로 썼어요. 집이 가난하니 좋은 옷은 상상도 할 수 없었죠. 항상 언니가 입던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몇 년째 같은 옷, 그리고 언니가 입던 옷만 입다 보니 작은 옷도 낑겨 입는 그런 일도 있었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메이커 옷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너도 나도 그 옷을 입고 나타났죠. 아디다스, 나이키 등등 너무 예뻐 보이는 메이커 옷들. 엄마한테 나도 메이커 옷을 입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졸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딘가에서 아디다스 옷을 갖고 오신 엄마. 너무 기뻐서 다음 날 바로 학교에 입고 갔어요. 하지만 옷이 짝퉁이었더라고요. 그날 바로 친구들에게 메이커 짝퉁 입고 다니냐고 놀림받았고 안 그래도 왕따였던 저는 돈이 없어서 메이커 짝퉁을 입고 다닌 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메이커 짝퉁을 입다가 걸린 게 왜 놀림거리일까 싶기도 하고 메이커나 못 사주는 저희 집이 많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생 때 저는 취업을 위해서 전문계 대학교를 가기로 했어요. 간호사가 되고 싶었던 저는 간호학과에 주저없이 지원했고 합격을 해서 간호학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계속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로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안 좋은 소문은 점점 커져갔고 그에 따라서 저를 멀리하는 사람들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사람을 따라하는 사람은 조금 소름 돋기 마련이죠. 하지만 저는 누구를 따라한 적이 없으니 더욱더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일 친한 친구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제가 대체 누구를 따라한다는 건지? 그런데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 2학년 선배 홍수땡이라고 따라하지 않냐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대체 홍수땡이 누구길래 이런 소문이 도는 건지 저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수업 후에 2학년이 수업을 듣는 교실 앞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학년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뭔가 두근대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무서운 사람이면 어떡하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을까 하고 그리고 마침내 2학년 수업이 끝났고 저는 나오는 사람들의 옷을 하나하나 보았어요. 2학년은 실습 수업을 하는데 유니폼에 이름이 다 적혀 있었거든요. 하나하나 인사하면서 유니폼을 보던 중 발견한 이름 홍수땡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든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랑 홍수땡 선배가 너무 닮은 거예요.
사실 세상에는 참 많은 닮은 꼴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분은 좋아하는 너무 닮아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 이런 소문이 도는지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배를 잡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는지. 다행히 2학년은 그 다음에 수업이 없어서 저는 그 선배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선배도 제 얼굴을 보고 자신과 매우 닮은 저에 매우 놀란 눈치더라고요. 저희는 신기하게 이름도 비슷했습니다. 제 이름은 서수땡, 그리고 선배 이름은 홍수땡,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날부터 이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장롱에서 뭔가 이상한 사진을 한 장 발견한 적이 있어서 엄마에게 이 아줌마는 누구냐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엄마는 항상 아는 이모라고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뭔가 이 비밀 같은 수수께끼를 풀 만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어릴 적 사진도 하나둘씩 찾아보고 혹시 우리가 쌍둥이일 수 있으니 그럴 만한 것들을 찾아보자는 제 말에 선배도 동참했습니다. 각자의 어릴 적 사진 모으기, 그리고 부모님들의 이상했던 정황들 모으기 이것들을 다 모으고 나니 정말 신기하더군요. 저희의 어릴 적 사진은 서로 얼굴만 같고 환경이 너무나도 달랐으니까요. 여기서부터 뭔가 의심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신기한 뭔가 드라마 속에 나올 법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한 집인 것에 비해 선배의 집은 부잣집이라는 점. 보통 드라마에 보면 아기 바꿔치기를 하면서 한 명은 외국으로 입양을 가거나 아니면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으로 가서 살게 되잖아요. 어쩜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저희는 여기서 혹시 우리가 쌍둥이거나 자매이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서로가 끌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진짜 가족이라면 우리는 왜 헤어진 거고 저는 왜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에 그리고 선배는 그렇지 않은 집에서 살아온 걸까요? 언니의 제안으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고 검사는 놀랍게도 일치한다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희는 정말 닮은 것뿐만 아니라 자매였던 겁니다. 심하게 닮아서 쌍둥이가 아닐까 했지만 저희는 연년생 자매였죠. 검사 결과지를 보자마자 저희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너무 닮은 것일 수도 있고 설마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헤어진 자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나는 어릴 적부터 이런 가난에 시달리지 않고 그래도 꽤 괜찮은 집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뭔가 알 수 없는 분노와 안타까움에 계속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젠 이렇게 알아버렸는데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는 제 가난한 집이 너무 답답하고 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집에 가서 학교에 책을 사야 하니 돈을 달라고 했더니 엄마가 심하게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냥 엄마도 고단한 삶이 힘들어서 그랬을 거라 생각은 들었지만 화나는 마음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말해버렸어요. 나 진짜 엄마 딸 맞냐고 말이죠. 그런데 엄마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식이라면 한 번씩은 농담 삼아서든 화가 나서든 해볼 수 있는 말이었는데 엄청 당황하시면서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리를 피하셨던 거죠. 전 그 다음날 언니에게 이 이야기까지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언니가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헤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엄마 아빠가 갑자기 짐을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러냐고 어딜 가는 거냐고 했더니 지방으로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 부모님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 왜 이렇게 갑자기 가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 가지 않겠다고 반항을 했죠. 그랬더니 제 피함까지 치면서 욕을 하시는 부모님 전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고 그 길로 집에서 나와 언니의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엉엉 울면서 문을 두드리니 언니와 언니 부모님이 나오셨고 언니 부모님은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신 듯 입을 다무지 못했습니다. 저를 달래면서 언니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는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언니의 부모님이 무척 놀라시면서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가 대답했더니 언니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셨고 이런 상황을 본 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학교에서 찾아왔고 자신도 제 얼굴을 보며 놀랐었다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해서 유전자 검사까지 아는 지인의 부모님을 통해서 해볼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매인 것으로 나왔다는 말까지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언니 부모님은 제 이름을 부르며 엉엉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언니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시작하셨는데 정말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과거의 연년생인 언니와 저를 키우기가 버거워서 집에 보물을 들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키워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모가 자신의 집이 어려우니까 돈을 좀 융통해 달라고 했고 그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거래는 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집안에 금부침 몇 개를 들고 나가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에 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저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니고 난리를 쳤고 그러다가 그 부모가 갑자기 생각나서 살던 곳에 가서 알아보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고 그 동네 주민들에게 듣기로는 정말 애 울음소리가 집에서 났었고 얼마 뒤 그 동네를 떴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식을 종합해 본 결과 절 데리고 완전히 사라졌고 그 이유는 나중에라도 제가 돈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다고 하시더군요. 절 두고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 같았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은 어서 연락이 오길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곧 연락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고 작정하고 날아버린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찾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정말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물으시며 하염없이 부모님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 몇십 년간 부모님 입장에서는 유괴라고 생각하는 행위를 한 그 부모라는 인간들을 잡으러 그 집으로 갔는데 이미 그들은 떠난 후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그 사람들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데 그때라는 것이 언제였을까요? 얼마나 더 대단한 돈을 뜯어내려고 절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건지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언니도 너무 분노해하시면서 이들을 잡기 위해 신고를 하기로 했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니와 학교를 다니면서 친부모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간 절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부모님은 밤에 편히 잠도 못 잤다고 하셨는데 절 찾고 난 후부터 편하게 잘 수 있었다며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 다 해주고 싶으셨던 건지 정말 넘치게 많은 사랑을 주셨어요. 얼마 뒤 그 사람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너무 두근거리기도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때리고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절 데리고 간 것은 큰 죄지만 그렇다고 절 학대하거나 하진 않았고 정말 자식처럼 키워주긴 했으니까요. 물론 그 의도가 아주 나빴다는 것은 맞지만요. 그런 줄 알았는지 엄마였던 여자가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친부모도 만났으면 된 거 아니냐며 용서해달라고요. 자신도 남편, 즉 제 아빠 때문에 놔줄 수도 없이 데리고 있었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키우다가 보니까 자기도 정말 친자식처럼 키웠다고요. 알지 않냐고요. 그렇게 말하고 우는데 참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어요. 부모님과 집으로 돌아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절 어릴 때 데리고 가서 친부모님도 모른 채 살아가기 위한 그 사람들이 정말 믿고 분노감에 차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껏 학대하는 일 없이 그래도 잘 키워주신 건 사실이라고요. 생각하면 너무 속쓰리고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너무 화가 나시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냥 여기서 보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떠올리며 살기보다는 지금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요.
이상하게 그런 시간들로 제 인생을 소비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그들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후로 전 그 사람들을 다신 보진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하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절 키워주었던 여자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부모님과 새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만나서 그런지 더 애틋하고 좋아요. 그리고 언니가 있어 행복하고요. 저희 가족은 이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도 절 찾고 나니 이제서야 이빠진 삶이 아닌 온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말씀하시네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